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등 10개 병원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30일에 이어 또 한 번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큰 혼란은 없을 거라면서 다음 주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개청을 앞두고 우주청의 주요 내정자들이 첫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영빈 초대 청장은 국내 우주 개발을 민간 주도로 바꾸기 위해 관련 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고, 존 리 임무본부장은 함께 일할 적임자를 뽑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중국산 흑연 사용 금지를 2년 동안 유예해줄 전망입니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지만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한시적 허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소비자 몰래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한 사업자에게는 8월부터 과태료를 물립니다. 과자나 만두, 화장지나 샴푸 등 품목은 용량이나 단위 가격이 바뀌면 석 달 이상 포장지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30일에 이어 또 한 번 서울 아산병원과 성모병원, 충북대병원 등 10여 곳에서 의대 교수 일부가 개별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환자 진료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면서도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진기를 내려놓은 의사들이 서울 아산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상처뿐인 의대 증원, 문구가 쓰인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개별 휴진한 뒤 집회에 나선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매주 1회 휴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작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당직하면서 유지를 했는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렵거든요. 서울 성모병원과 충북대병원 등 10여 곳 교수들의 휴진이 예고된 날이었지만 정부는 혼란이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대를 둔 전국 88개 병원 가운데 87곳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비해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단체에 대해선 대화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에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도 특위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의료체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과 상급 종합병원 당직비 인상 등 이른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 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예정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따지겠다며 정부도 합리적인 증언 근거를 서둘러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규모 발표에 대해 정원 확대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던 의대생 측은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언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의대 시설 조사 결과 등 서울고법이 재판에서 요구한 자료를 서둘러 제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사들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면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와 협의 중인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절차를 잠시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을 정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3건 분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 맞서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의사수 추계 연구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받은 뒤 심포지엄과 연구에 나서 적정 의사수를 찾고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가 더 과학적이냐를 둘러싼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의정 갈등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소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환자, 정부, 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옥 씨 법률 대리인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류옥 씨의 성명을 대독했습니다. 류옥 씨는 고소인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가족이 아프다는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류옥 씨는 성명서를 통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자세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의료계의 극단적인 태도를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즉시 기각되자 의대생 측이 즉시 항고했습니다. 국립대인 강원대와 제주대 등 의대생 측은 2일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장에서 변호인은 2,000명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주며 시간 끌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법원 판결로 부활할 뻔했던 160년 전의 낙태 금지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KT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현지 시각 2일 1864년 남북전쟁 시대의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낙태 금지법 폐지안이 발효되면 임신 15주까지는 낙태를 가능하게 한 지난 2022년의 낙태 관련법이 유지됩니다. 폐기안은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되기 때문에 기존의 낙태 전면 금지법이 다음 달 초부터 몇 주간은 효력을 지닐 수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미국 중남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텍사스주에도 홍수 위기가 닥치면서 휴스턴에서 학교가 문을 닫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휴스턴 기상당국은 이번 홍수가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고 이에 교육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2일과 3일 학교 전체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는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리고 샌 자신토 강을 따라 홍수가 발생해 도로가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24시간 동안 약 13에서 20cm의 비가 내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25에서 30cm의 비가 내렸고 현지 시간으로 3일 아침까지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북부 지역에 계속된 폭염으로 댐 수위가 낮아져 물에 잠겼던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물에 잠겨있던 누에바 에시아주의 옛 판타방간 마을은 가뭄으로 댐에 물이 마르면서 수백 년 된 교회와 마을 토대 등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난 마을을 보러 몰린 관광객들이 현지인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옛 판타방간 마을은 1970년대 댐이 건설되며 옮겨졌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현지의 체감온도 섭씨 45도에 이르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한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문을 엽니다. 윤영빈 초대 청장 내정자는 우주 개발이 이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런 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사 출신 존 리 임무본부장은 함께 일할 적임자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첫 수장으로 내정된 윤영빈 서울대 교수는 나로호 개발에 참여하며 20년 넘게 한국의 항공우주 분야를 일궈온 전문가입니다. 윤 내정자는 우주항공청 개청은 모두가 기대했던 일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정부가 주도했던 한국의 우주 개발이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상용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연구원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 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고비용이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청을 20여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과제는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일입니다. 임무본부 산하에 수송, 위성, 탐사, 항공 4개 분야 부문장을 두는데 기존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출신뿐만 아니라 산업계, 외국인 인재까지 두루 살펴 적임자를 임명할 계획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우주탐사 분야에서 30여 년간 일하며 백악관 근무 경험도 있는 존 리 임무본부장 내정자에겐 대통령에 맞먹는 연봉이 약속됐습니다. 그동안 천문연구원 수석 자문위원으로 미국과 한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중책을 맡으며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지금 기술, 엑스퍼티스 그런 거를 다 살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국 문화에서 좀 얻답할 게 필요한 거라면 팀워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체 발사체와 위성, 발사장이라는 기초적인 3요소를 갖추며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이제 강대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우주항공청의 큰 그림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우주로 향하는 관문인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우주항공축제가 개막합니다. 특히 우주센터 발사장은 축제 기간에만 일반인에게 공개돼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액체 추진 로켓과 나로호, 그리고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른 몸집보다도 훨씬 큰 추진 엔진과 인공위성을 탑재하는 장비는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제 세대는 우주를 못 갈 수 있는데 우리 자식 세대는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국내 유일 우주 축제인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개막합니다. 야외 축제장에서 펼쳐지는 우주 과학 체험은 무려 160여 종류에 이릅니다. 평소 진입로 길목부터 엄격하게 통제되는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이지만 이번 축제 기간만큼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센터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고흥 나로도항 일대에서는 14년 만에 수산물 축제가 부활했습니다. 다도해상 국립공원 청정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했던 어촌 마을에도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축제로 인해 가지고 활력을 느끼고 좀 더 우리나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전남 고흥군은 이번 우주항공축제에 10만 명 넘게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작년에 성공을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들어갔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어린이날 연휴 사흘 동안 열립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배터리 업계의 요청대로 당분간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의 지난달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현지 시각 3일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 조치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최종 규정에서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배터리 물질로 분류해 2027년까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적용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부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외국 우려기업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해 현재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보조금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흑연의 경우 배터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광물이지만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 측에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네이버 측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지도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장이 정리되는 시점에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며 과기정통부 등 우리 정부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가 지분을 보유한 라인 야후의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 우리 돈 27조 5천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2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 재판과 관련해 전날 공개된 문서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1년 구글이 애플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180억 달러보다 20억 달러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불해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고물가 속에 기업들이 용량을 슬쩍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월부터 주요 생필품 제조사들은 단위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에게 석 달간 알려야 합니다. 몰래 줄였다가 들키면 과태료가 최고 1,000만 원 부과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세계적인 화두가 된 지난해 프랑스 대형마트에 용량을 줄인 제품이라는 표지가 붙었습니다. 양이 줄어 제품값이 사실상 올라가면서 소비자 원성이 높아지자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업 압박에 나선 결과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프랑스 정부는 최근 브라질과 헝가리에 이어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8월 3일부터 주요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제조사들은 용량을 줄일 때 공지해야 합니다.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 매장 중 한 곳에 석 달 이상 알려야 합니다. 어기면 첫 번째 적발 때는 500만 원, 두 번째는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용량 등을 5% 이상 줄여 출고가 단위 가격을 올렸을 때가 대상인데 포장이 달라도 내용물이 같으면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 수입 제품은 예외지만 해외에 주문 생산한 건 적용 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이 실질적 물가, 즉 가격 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스 원액 함량을 슬쩍 낮추는 등 가격을 그대로 두고 품질을 낮추는 이른바 스킨플레이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규제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기업 꼼수를 감시하는 소비자 운동이 더욱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퇴근 시간 답답하게 막혀있던 명동, 강남 일대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합니다. 골자는 회차 경로를 조정하고 운행 차로를 가로변으로 분산하는 건데 퇴근 시간이 10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올 초 이른바 퇴근길 대란이 빚어졌던 서울 명동 일대. 이후 일부 노선을 분산해 혼잡이 이전보다는 완화됐지만 상습 정체는 여전합니다. 명동 일대를 지나는 광역버스만 29대. 관계당국이 노선 운행 경로를 변경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부하가 걸려있는 남대문 세무서 정류장 버스 노선을 분산합니다. 오는 16일부터 11개를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하는 명동 성당 정류장으로 돌립니다. 다음 달 29일부터는 2개 노선의 회차 경로를 남산 1호 터널에서 남산 하단의 소월길로 바꿉니다. 이로 인해 명동에서 판교로 퇴근하는 길이 12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광역버스 30%가 집중되는 강남 일대 문제는 강남대로 하행선에 버스들이 몰려 버스 전용 차료가 오히려 더 꽉 막히는 겁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이 구간을 다니는 5개 노선을 오후 시간대에만 역방향, 상행으로 운행하도록 분산합니다.
또 15개 노선을 일부 구간에서 중앙버스 차로가 아닌 가로변 차로로 다니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퇴근 시간대 명동과 강남 혼잡 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 통행량이 4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혼잡 시간대 명동과 강남의 혼잡 정류장 버스 통행량은 각각 26%, 27% 저감되고 시간은 각각 8분, 12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국은 노선 분산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하면 추가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남도에서는 갖가지 축제가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이미 시작된 한평 나비축제는 인산이네인데요. 이어 보성 다향제와 완도 장보고 축제 등도 차례로 닻을 올립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루 홈런의 사나이 이범호 감독을 사령탑으로 맞은 뒤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 관중석에서 다양제를 홍보하기 위해 찾은 보성 군민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영화 범죄도시를 패러디해 보성을 대표하는 축제 다양제를 홍보하는 영상 녹차 도시도 눈길을 끕니다. 단순한 녹차가 아니네. 가정의 달에 열리는 보성에 여러 축제를 홍보하는 시구 행사도 열렸습니다. 우리 보성군에서는 다양 축제를 비롯해서 9개 통합 축제가 한꺼번에 열리는데요. 오늘은 그 통합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최강 기아 함께 응원하면서 우리 통합 축제를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강 기아 화이팅! 보성군 다양 축제 화이팅! 지난주 시작된 전남 한평군의 나비 대향연은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이 단장하면서 서부 해당화 축제의 고장으로 거듭난 강진군, 마량의 노을토 토요시장과 병영의 금요일 불고기 파티, 특히 전국 첫 반값 관광으로 남도 잡사 일본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가족 여행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강진에다 쓰면 20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할인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군에서는 키조개, 청해진 완도군에서는 장보고 수산물, 맛의 고장 해남에서는 공룡축제 등 가정의 달 5월 남도는 축제의 열기 속으로 푹 빠져듭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반가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일 텐데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제정해 올해로 102회째를 맞는 어린이날. 어린 사람을 존중해 부르는 뜻이 담긴 어린이라는 단어도 이때 함께 생겨났습니다. 어두운 시절일수록 어린이들이 희망이라 믿었다는 방정환 선생의 뜻을 생각하며 가족과 의미 있는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